폐에 음영이 보입니다. 추가 검사 받으셔야겠어요. 이 한마디가 52세 김영호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김영호님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몇 달 동안 추가 검사를 반복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잘못된 건강검진이 만들어낸 현실이에요. 요즘 많은 분들이 검진센터에서 비싼 검사일수록 더 정확하다고 믿으시고 많이 받을수록 안심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제가 30년간 건강검진의 득과 실을 연구해온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박성훈 박사입니다. 오랜 시간 현장에서 수많은 검진 결과를 분석하면서 단 하나의 확실한 진실을 깨달았어요. 검진은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제대로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잘못 선택한 검사는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방사선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분들도 계시고요. 검사 결과 때문에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다가 정작 건강을 잃는 경우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대 남용하면 안 되는 검사와 꼭 받아야 하는 검사, 그리고 현명하게 검진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호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52세 김영호님은 정말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매년 빠짐없이 대형 검진센터를 찾아가셨죠. 담배도 안 피우시고 술도 거의 안 하시고 걷기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검진센터에 가셨더니 상담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요즘 새로 나온 검사가 있는데 전신을 한 번에 다 볼 수 있대요. 조금 비싸긴 하지만 암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안심이 된다고 하시더래요. 김영호님은 고민하셨어요. 돈이 좀 들긴 하지만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족들과 상의도 하시고 결국 검사를 받기로 하셨습니다. 전신 PET-CT라는 검사였어요. 검사 받는 날 김영호님은 긴장하셨지만 동시에 안심도 되셨대요. 이제 내 몸속을 다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일주일 뒤 결과를 들으러 갔을 때부터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폐에 음영이 보입니다. 추가 검사 받으셔야겠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김영호님은 머릿속이 하얘지셨대요. 암인가? 폐암인가?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온갖 생각이 다 들었다고 하세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셔서 가족들한테 말씀하시는데 목소리가 떨리셨대요. 부인도 많이 놀라셨고요. 그날 밤부터 김영호님은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으로 폐음영, 폐암 초기 증상 이런 걸 계속 검색하셨어요. 다음 주에 CT 검사를 또 받으러 가셨어요. 결과 나오는데 또 일주일 기다리셨죠. 그 일주일이 얼마나 길던지 밥맛도 없고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셨대요.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엔 조직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하더래요. 조직 검사까지 받고 또 기다리고 그렇게 석 달을 불안 속에서 지내셨습니다. 밤마다 혹시 내가 암이면 어쩌지, 가족들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에 잠도 못 이루셨어요. 그런데 최종 결과가 어땠을까요? 아무 문제 없음. 단순한 염증 흔적이었던 거예요. 김영호님은 한편으론 안도하셨지만 또 한편으론 허탈하셨대요. 그 몇 달 동안 겪었던 고통과 불안이 의미 없는 거였으니까요. 지금도 김영호님은 검진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신데요. 건강을 지키려고 한 검사가 오히려 건강을 해친 거죠. 방사선도 많이 쬐셨고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들이 알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김영호님 같은 고생을 하지 않으려면 어떤 검사를 조심해야 하는지 제대로 아셔야 해요. 그럼 지금부터 절대 남용하면 안 되는 검사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절대 남용하면 안 되는 검사들을 하나씩 짚어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세요. 메모하셔도 좋아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건 전신 PET-CT 검사예요. 김영호님이 받았던 바로 그 검사죠. 검진센터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신을 한 번에 다 볼 수 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안심이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검사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방사선이에요. 얼마나 많이 쬐는지 아세요? 한국원자력의학원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방사선 연구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PET-CT 한 번 받으면 일반 사람이 1년 동안 받는 방사선의 7배가 넘는데요. 7배예요, 7배. 제가 만났던 60세의 김은희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도 건강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매년 PET-CT를 받으셨죠. 처음엔 괜찮으셨는데 3년, 4년 지나니까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피곤하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고 온종일 피곤하시대요. 두통도 자주 오시고요. 병원을 여러 곳 다니셨는데 원인을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반복적인 방사선 노출 때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검사는 정말 필요할 때만 받으셔야 해요. 언제가 필요한 때냐고요? 실제로 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요. 그럴 때는 암이 다른 데로 퍼졌는지 확인해야 하니까 받으셔야죠. 또는 암 치료하고 나서 재발했는지 확인할 때도 필요해요. 그런데 아무 증상도 없는데 예방 차원에서 받으시면 안 됩니다. 득보다 실이 훨씬 커요. 혹시 광고 보시고 이런 검사 받으신 적 있으세요? 지금이라도 꼭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건 복부 CT예요. 배 쪽을 찍는 건데요.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특히 조영제라는 걸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조영제가 신장한테 부담을 많이 줘요. 대한신장학회라고 우리나라 신장 전문가들 모임이 있어요. 거기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조영제를 쓰면 신장 기능이 나빠질 위험이 20%나 높아진대요. 5명 중 1명 꼴이에요. 58세 최상호님 이야기도 해드릴까? 이분은 간이 안 좋으신 가족이 계셔서 본인도 걱정이 되셨대요. 그래서 매년 복부 CT를 찍으셨어요. 간을 확인하려고요. 처음 몇 년은 괜찮으셨어요. 그런데 5년 정도 지나니까 건강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안 좋다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금 높은 거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는데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지금은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단백질 섭취도 조절하시고 정기적으로 병원도 다니세요. 여러분, 복부 검사는 초음파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초음파는 방사선도 없고 조영제도 안 쓰거든요. 간이나 담낭, 신장 이런 거 다 볼 수 있어요. 특별한 증상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으시면 먼저 초음파로 확인하세요. 정말 이상한 게 발견됐을 때만 CT를 찍으시면 돼요. 특히 신장이 원래 안 좋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도 신장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CT는 정말 필요할 때만 받으세요. 세 번째는 뇌 MRI를 너무 자주 찍는 거예요. 뇌 MRI는 방사선이 없어서 안전하다고들 생각하세요. 맞아요. 방사선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매년 찍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대한신경과학회에서 권고하는 거 아세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3년에서 5년에 한 번이면 충분하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매년 찍으세요. 왜냐고요? 불안해서요. 63세 정선화 님도 그러셨어요. 가끔 머리가 아프시거든요. 혹시 뇌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매년 뇌 MRI를 찍으셨어요. 그런데 매번 아무 이상 없다고 나와요. 그럼에도 또 불안하니까 다음 해에 또 찍으시는 거예요. 몇 년 후에 알고 보니까 정선아님의 두통은 단순한 긴장성 두통이었어요. 스트레스 받거나 피곤하면 생기는 흔한 두통이었던 거죠. 그동안 MRI 비용만 몇백만 원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뇌 MRI는 정말 필요할 때만 찍으세요. 언제가 필요할 때냐고요? 갑자기 심한 두통이 왔을 때, 어지러움이 계속될 때, 손발에 힘이 없을 때, 이럴 때는 꼭 찍으셔야 해요. 또 가족 중에 뇌졸중이나 뇌동맥류 있으신 분이 계시면 한 번쯤은 확인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증상도 없는데 불안하다고 매년 찍으시면 안 돼요. 비용도 아깝고 의미도 없어요. 네 번째는 암표지자 검사만 단독으로 받는 거예요. 이거 참 많이들 받으세요. 피 한 번 뽑아서 암을 확인할 수 있다니까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검사만으로는 암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요. 암표지자 검사만 단독으로 했을 때 정확도가 60%도 안 된대요. 반은 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70세 박명수님 사연을 들어보세요. 정기검진에서 암표지자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어요. 정상 범위보다 약간 높은 거예요. 그 순간부터 박명수님은 암에 걸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잠도 못 주무셨어요. 추가 검사를 여러 번 받으셨어요. CT도 찍고 내시경도 하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요. 결과는 아무 이상 없음이었어요.
그럼 수치는 왜 높았냐고요? 그건 염증 때문일 수도 있고 약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암표지자 수치는 암이 아니어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검사만 믿으시면 안 돼요. 위암이 걱정되시면 위내시경을 받으세요. 대장암이 걱정되시면 대장 내시경을 받으시고요. 이게 훨씬 정확해요. 암표지자 검사는 이런 검증된 검사들과 함께 받으실 때만 의미가 있어요. 단독으로 받으시면 불안만 키울 뿐이에요. 다섯 번째는 증상도 없는데 심장 초음파를 받는 거예요. 요즘 심장 건강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예방 차원에서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이것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받으셔야 해요. 66세 윤정희님은 가끔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드셨대요. 그래서 걱정되어서 심장 초음파를 받으셨어요. 검사 결과는 아무 이상 없었고요. 알고 보니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거였어요. 심장 초음파는 언제 받으셔야 하냐고요? 가슴이 아프실 때, 숨이 차실 때, 고혈압이 있으실 때, 이럴 때 받으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심전도 검사하고 혈압 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검사들을 습관처럼 매년 받고 계신가요? 주변에서 받으라고 해서 광고 보고 불안해서 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정말 필요한 검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가 특별한 증상이나 위험 요인이 없으면 피해야 할 5가지 검사였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받으시고 광고나 주변 권유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럼 이제 궁금하시죠? 그럼 도대체 뭘 받아야 하는 거냐고요? 지금부터 꼭 받으셔야 할 검사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검사들은 안전하면서도 질병을 조기에 찾아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검사들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꼭 챙겨 받으셔야 할 검사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검사들은 비용도 부담 없고 안전하면서도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메모하시면서 들으세요. 첫 번째로 꼭 받으셔야 할 건 복부 초음파예요. 아까 복부 CT는 조심하라고 했죠? 대신 복부 초음파는 정말 좋은 검사예요. 간이나 담낭, 신장 이런 장기들을 다 볼 수 있거든요. 이 검사의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방사선도 없고 조영제도 안 써요. 그냥 배에 젤 바르고 기계로 쓱 문지르면 돼요. 전혀 아프지도 않고요. 그런데 간암이나 담석, 신장 낭종 이런 걸 다 찾아낼 수 있어요. 특히 간 질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매년 꼭 받으세요. 간염이 있으시거나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받으시는 게 좋아요. 주의하실 점 하나만 말씀드릴까? 검사 전날 저녁부터 금식을 하셔야 해요. 밥을 드시면 담낭이 수축해서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사 전날 저녁 9시 이후로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물도 조금만 드시고요. 두 번째는 갑상선 초음파예요. 요즘 갑상선 질환이 정말 많이 늘고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한테 많이 생겨요. 남자 어르신들도 조심하셔야 하고요. 갑상선에 혹이나 결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검사예요. 이것도 초음파라서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목 부위에 기계를 대고 확인하는 거예요. 5분이면 끝나요. 혹시 검사에서 결절이 발견됐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결절이 있다고 해서 다 암인 건 아니에요. 대부분은 양성이에요. 그냥 관찰만 하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전문가 선생님이 추적 관찰하자고 하시면 그대로 따르시면 돼요. 이 검사는 3년에서 4년에 한 번 정도 받으시면 충분해요. 만약 결절이 발견되면 전문가 선생님 지시에 따라서 1년이나 2년마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뇌 MRI나 MRA를 한 번쯤은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아까 자주 찍지 말라고 했는데 한 번도 찍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평생에 한 번 정도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뇌동맥류 같은 혈관 이상이 증상 없이 있을 수 있거든요. 뇌동맥류는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건데요. 이게 터지면 정말 위험해요. 그런데 터지기 전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40대나 50대에 한 번 정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검사에서 아무 이상 없으면 안심하시고 지내시면 돼요. 굳이 매년 반복할 필요는 없어요. 특별한 증상이 생기거나 가족 중에 뇌혈관 질환 있으신 분이 계시면 전문가와 상의해서 다시 받으시고요. 네 번째는 경동맥 초음파예요. 이 검사는 뇌졸중 위험을 미리 알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검사예요. 목에 있는 큰 혈관을 보는 건데요. 여기에 플라크라고 기름때 같은 게 쌓이면 혈관이 좁아져요.
혈관이 좁아지면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뇌졸중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검사로 미리 확인하면 약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고혈압 있으신 분들, 당뇨 있으신 분들,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꼭 받으셔야 해요. 이런 분들은 혈관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높거든요. 일반적으로는 4년에 한 번, 위험 요인이 있으시면 2년에 한 번 정도 받으시면 됩니다. 이 검사도 초음파라서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목 부위에 기계를 대고 혈관을 보는 거예요. 간단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검사예요. 다섯 번째는 기본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예요. 이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당뇨도 확인하고 콜레스테롤도 확인하고 간 기능, 신장 기능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피 한 번 뽑고 소변 한 번 받으면 되는데 이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조기에 발견하면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병들이 많거든요. 검사 전에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전날 술 드시면 안 돼요. 간 수치가 높게 나올 수 있어요. 기름진 음식도 피하세요. 콜레스테롤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검사 전날은 담백하게 드시고 일찍 주무세요. 이 검사는 1년에 한 번씩 꼭 받으세요. 국가검진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꼭 챙겨서 받으시면 돼요. 결과 나오면 전문가 선생님 설명 잘 들으시고 이상 있으면 바로 관리 시작하세요. 여기까지가 꼭 받으셔야 할 5가지 검사예요. 이 검사들은 안전하면서도 비용도 부담 없고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는 효과가 정말 커요. 하나하나 챙겨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피해야 할 검사와 꼭 받아야 할 검사를 모두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검진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천천히 따라오세요. 핵심은 딱 4가지예요. 첫째, 국가검진은 꼭 받으세요.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국가에서 제공하는 검진은 이미 여러 전문가들이 검증한 검사들이거든요. 나이에 맞춰서 국가검진을 빠짐없이 받으시고 거기에 정말 필요한 검사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둘째, 내 몸 상태에 맞는 검사를 선택하셔야 해요. 옆집 아무개 씨가 받는다고 따라서 받으시면 안 돼요.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요. 내 나이, 내 생활 습관, 우리 가족력을 생각해서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검사가 뭔지 전문가 선생님과 상의해서 결정하세요.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 있으시면 경동맥 초음파 받으시는 게 좋고요. 간염이 있으시면 복부 초음파 자주 받으셔야 해요. 이렇게 내 상황에 맞춰서 받으시는 거예요. 셋째, 불필요한 검사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한 방사선에 노출되면 몸에 부담이 돼요. 조영제도 신장한테 안 좋고요. 불안만 키우는 검사는 정신 건강에도 안 좋아요. 김영호님 생각나시죠? 건강을 지키려고 검사 받으셨는데 오히려 몇 달 동안 불안에 시달리셨잖아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정말 필요한 검사만 받으셔야 해요. 넷째, 꼭 필요한 검사는 주기적으로 챙기셔야 합니다. 복부 초음파나 혈액 검사 같은 기본 검사들은 빠뜨리지 마세요. 귀찮더라도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검진을 올바르게 받으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하지만 과잉 검진은 오히려 병을 불러와요.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제가 수없이 봤던 일들이에요. 오늘 당장 해보실 일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받고 계신 검진 목록을 한번 꺼내 보세요. 그리고 하나하나 체크해 보는 거예요. 이 검사가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건가? 증상이 있어서 받는 건가? 가족력 때문에 받는 건가? 필요 없는 검사는 과감히 빼세요. 그 돈으로 차라리 좋은 음식 드시고 운동하세요. 그게 훨씬 건강에 도움이 돼요. 여러분,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건강은 검사로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지키는 거예요. 검사는 그저 확인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매일 규칙적으로 드시고 적당히 운동하시고 스트레스 관리하시고 잠 잘 주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검진은 이런 생활을 하시면서 가끔 확인하는 정도면 충분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생활 습관만 바꿔도 검진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식습관이나 운동, 수면 같은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정말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내용 들으시고 도움이 되셨나요? 검진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떤 검진을 받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댓글이 다른 어르신들한테 정말 큰 도움이 돼요. 나만 이런 고민하는 게 아니구나. 나도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런 용기를 얻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한 줄 남겨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여러분.